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구사항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비기능 요구사항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과 대상 범위에 따라서 시스템 요구사항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 이렇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해서 요구사항에는 총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기능적인 거. 어떤 특정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로그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회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비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대부분 품질이나 이제 제약사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운영 가능해야 된다. 동시에 최대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은 뭐 100명이다. 그런 게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은 뭘 얘기하냐?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에 이제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해놓은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가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사용자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사용자 관점이에요. 사용자 관점.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친숙한 표현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작성해 줘야 되는 게 사용자 요구사항이요. 그래서 시스템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우리가 시스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거고, 사용자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사용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에는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하고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능 요구사항이요. 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기능이나 이제 수행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얘기하는데, 시스템이 이제 뭘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입력이 됐든 출력이 됐든 그런 것들에 이제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어떤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사항들, 그리고 시스템이 반드시 이제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받기 원하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기능 요구사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먼저요.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이요. 얘는 이제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이런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능 요구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성능에 관한 거예요. 처리 속도가 됐든 처리 시간이 됐든 처리 양이 됐든 동적 정적 적용량이 됐든 가용성이 됐든 이런 성능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시스템 인터페이스랑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얘기하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랑 이제 어떻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할 거냐, 아니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는 어떤 거를 쓸 거냐, 그리고 다른 시스템이랑 정보 교환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이랑 그리고 연계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게 우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초기 자료 구축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이 됐든 방법이 됐든 보안이 됐든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는 게 우리 데이터 요구사항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요구사항이요. 테스트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가 됐든 아니면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테스트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가 테스트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쭉쭉 읽어봤을 때 뭐 이 제목만 봐도 대충 뒤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기능 요구사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자, 그 뒤로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보안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됐든 기능이 됐든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가 보안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요구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품질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가용성이다, 정합성이다, 상호 호환성이다, 대응성이다, 신뢰성이다, 사용성이다, 유지 관리성이다, 그리고 이식성이다, 확장성이다, 보안성이다 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품질 요구사항을 기술해 주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용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용성이라는 거는 사용하고자 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가용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합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정합성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값이 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게 일치하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정합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상호 호환성이라는 거는 다른 소프트웨어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성이라는 거는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대응성이라고 하는 거고 신뢰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뢰성이라는 건 이제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거 따지는 거고요. 사용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얼마나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성은 말 그대로 그냥 유지 관리성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성이라는 거는 다른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운영 가능하도록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은 말 그대로 확장성이고요. 보안성도 말 그대로 보안성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기술하는 게 우리 품질 요구 사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사항이라는 거는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파악된 기술이 됐든 표준이 됐든 업무가 됐든 법이 됐든 제도가 됐든 그런 제약 조건을 보고 우리가 제약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관리 방법 그걸 보고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이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제 지원 사항이나 방안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을 보고 우리가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기능 요구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 요구 사항이랑 비기능 요구 사항이랑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요구 사항하고 비기능 요구 사항하고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 내용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이요. 사용자 요구사항은 누구 관점이다? 사용자 관점이다.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은 누구 관점이다? 개발자 관점이다. 사용자 관점이니까 얘는 일반 사용자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친숙하게 표현해 줘야 되고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관점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시스템 전체가 사용자랑 이제 다른 시스템에 제공해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을 보고 우리가 시스템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 사항 유형에는 기능 요구 사항, 비기능 요구 사항, 사용자 요구 사항, 시스템 요구 사항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요구 사항이나 시스템 요구 사항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내용도 짧으니까. 근데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죠. 그거랑 이제 기능 요구사항이랑 잘 구분할 수 있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